네, 다시 폭염과 관련된 내용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절기상 입추라고는 하지만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입추지만은 가장 더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뭐 전기자 보도를 봤는데 네네. 119년 만에 가장 뜨거운 그렇죠. 입추. 지금 현재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이 어딘가 봤더니요. 네. 전남 광양, 영월 이쪽 지방이 39.9도, 39.8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남의 기온도 39.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네. 서울의 경우에는 강서구가 가장 더운데 38.8도. 그러니까 38도 이상이니까 뭐 극한 더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기후관측소 서울 기후관측소의 기온은 37.1도인데 체감은 36.2도예요. 그래서 최근 더위가 뭐 수증기 때문에 너무너무 덥다 습하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동쪽에서 넘어온 공기들이 수증기를 좀 떨어뜨린 후에 다가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체감 온도는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보가 39도 나왔는데 네네. 39도 올라갈지 좀 지켜볼 일이. 지금 3시 넘었으니까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영향을 줄 때는 보통 한두 시에도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 기온 나온 시간대를 보니까 한 1시에서 2시 사이 정도 된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서울에 가장 더웠던 기록이 오후 한 5시 넘어서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가장 뜨거운 입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가장 뜨거운 곳들 중에서도 서울 곳곳 도심들이 정말 좀 불덩이처럼 네. 느껴지는데 이렇게 도심에서 더 뜨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뜨겁다는 느낌은 열을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그 열을 좀 피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있는 곳이 좀 많으면 좋을 텐데, 도심은 안타깝게도 열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콘크리트 벽들 또는 뭐 땅도 이제 전부 포장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열을 갖고 있다가 뿜어내거든요. 뿜어내기 때문에 더더욱 덥고 밤에도 잘 식지 않고. 예. 근데 이제 한 조사를 보니까 물이 스미지 않는 지면, 그러니까 불투스층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면이 서울의 한 49.9%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물이 스미질 않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그대로 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뭐 연구 같은 걸 보면 녹지 같은 걸 좀 위성에서 찍어보면 녹지와 콘크리트 비교해 보면 적게는 3도, 뭐 많게는 5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뭐 극한 더위가 38도 예보가 나와도 한 4, 5도만 줄이면 34, 5도 뭐 안팎으로 예. 떨어지니까 그런 시설들을 좀 많이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경남 양산이 42.5도로 최고 기온을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더위가 한풀 꺾였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대구 경북 곳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덮고 있는 이중 고기압, 아주 열온이죠. 엄청 예. 뜨거운 공기가 완전히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지금 예보가 39도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좀 흩어질 기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보면 서울의 경우에 오늘 최고 기온 예보가 39도인데 내일은 35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도 오늘 38도, 내일 35도.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도 33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겠다는 예보가 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떨어지네요. 네, 오늘이 가장 더운 날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예보로만 본다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내일은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일 만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네. 13호 태풍 돌핀이 중국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다는 그렇죠. 소식이 들렸더라고요. 네네. 우리나라는 직접 영향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 태풍이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예. 좀 우리나라보다 좀 남쪽 먼 곳으로 지나고 있는데 오키나와 동쪽까지는 다 갔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태풍이 사실 어제 그제 잠깐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들이 네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도 하고 또는 기대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예전의 진로를 그대로 쫓아가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직진해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아마 상해 남쪽 해상에서 이제 상륙을 해서 중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럴 경우에는 중국 안에서 이제 태풍이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비구름이 돼서 남아 있거든요. 이 비구름이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가 다음 주 날씨의 어떤 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비구름이 지난번에 태풍 바비가 그랬는데
태풍 바비가 남긴 구름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비를 뿌리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조금 우리 지금 더위도 그렇고 가뭄도 좀 달래줄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정말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지 못하는 게 한반도가 너무 뜨거워서 태풍도 그렇죠. 다가오지 못한다 그러는데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태풍이 가는 길은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아주 뜨거운 공기가 이제 여름에 우리에 영향을 주는데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력 다툼을 하면 태풍이 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있는데 지금 13호 태풍도 있지만 15호 태풍도 네네. 있어요. 15호 태풍은 일본 그러니까 동쪽 홋카이도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두고 13호 태풍은 이렇게 가는 거고 15호 태풍은 이쪽으로 가잖아요. 비껴가는 그러니까 거군요. 우리나라에 그만큼 더운 공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더운 열도움 현상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내일은 좀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더운 공기가 계속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열돔 현상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번 그 폭염 설명하면서 계속 이중고기압 네네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중고기압은 그럼 내일이면 좀 이제 영향이 덜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 아래를 덮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예. 위를 덮고 있던 티벳 고기압이 좀 처진다 또는 약해진다 이런 전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열돔이 생기려면 두 개가 견고하게 덮고 있어야 되는데 상층 그 고기압이 좀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내일부터는 기온이 좀 떨어지고요. 특히 뭐 동쪽 기온은 좀 내려갈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바람이 이제 북동풍이 들어오는데 남동풍이 불게 되면 남쪽에 더운 공기가 동풍이 돼서 오는 거고요. 북동풍이 불면 북쪽에 찬 공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조금 차가워진 공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고요. 이게 차가운 공기가 다가서게 되면 비구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일 주말에 지금 강릉과 동해안에는 사실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의 예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인데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지금 거의 이제 휴가의 가장 예. 피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동해안 쪽으로 가신 분들이 많을 텐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잘 피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내일 소나기만 예보가 되어 있어서 더위가 확 꺾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온은 좀 떨어질 것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동쪽에 있는 분들이 피서철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입추인데 역대 가장 더운 입추입니다. 37.6도, 119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 서울 기온이 37.6도, 금천구와 강서구가 39.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 덕풍동이 40.8도, 광양시 광양읍이 40.2도를 넘으면서 40도를 넘는 기온을 보이면서 이게 이제 뭐 비공식 기록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상당히 오늘 이제 더위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부터는 조금 나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더위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온열 질환자들에 대한 대비는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온은 좀 떨어지지만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폭염 경보를 해제할 수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폭염주의보와 경보 상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동해안에 비가 오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비가 그치면 다시 오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태풍이 지나서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지나게 될지는 아직 정확치는 않지만 어쨌든 좀 흔들고 난 뒤에 조금 기압계의 패턴이 바뀐다고 해도 8월 중순까지는 우리나라가 한여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추세가 9월 전반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이 짧아지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피크가 1차 피크는 끝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지나간 뒤에 또 2차 피크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올여름 끝난 건 아니고 폭염의 상황도 당분간은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낮 기온은 30도가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열대야 때문에 지금 잠 그러게요. 설치는 네. 분들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또 유난히 더 심해 보이는데 올해 밤더위의 원인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특히 도심에서는 더위를 많이 느끼잖아요. 예. 아까도 콘크리트 이런 열을 많이 담는 그런 시설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밤이
밤이 되면 이 일제히 밖으로 내뿜겠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 많은 열들이 쏟아지고 예. 또 우리가 실내 에어컨을 틀면 실내는 시원하지만 실외기에서 나오는 그렇죠. 열기가 예. 그대로 전해지죠.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녹지의 비율이 떨어지니까 열을 금방 식힐 수도 없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삼면이 우리가 바다로 돼 있잖아요. 바다의 수온이 평년보다 한 1, 2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27도에서 29도 정도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7도, 29도 되는 곳에서 수증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급격하게 식을 만한 요소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폭염보다도 열대야 성향은 꾸준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25도 이상의 기온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서울의 열대야가 46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열대야 일수를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내일부터 더위가 약간 주춤한다고 하는데 열대야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예, 충분히 있는 열대야는 거군요. 가능성이 계속됩니다. 예. 왜냐하면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네. 열이 잘 밤에 잘 식질 않아서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더위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